예, 이른 아침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의 국정조사 단장을 맡고 있는 김종대 의원이고요. 지금 정의당을 대표해서 국조특위에서 지금 맹활약 중이신 윤소화 특위위원님을 또 모시고 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국조특위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만은 정의당이 나름대로 국정조사단을 구성해가지고 자체 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조와 긴밀한 연관관계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국정조사단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1차 보고를 드리고 추후에 국정조사 활동 계획과 또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저와 윤소화 의원님이 각기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정의당의 국정조사단 1차 활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의당 국정조사단은 3대 악을 발본색원하는 데 거당적 역량을 결집해왔습니다. 첫째, 공화국을 사유화한 정치 권력을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발본색원해서 그 실체를 규명하고, 두 번째,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한 기득권 동맹을 해체하며, 세 번째, 특권과 반칙 세력의 금수저, 입시비리, 갑질 행태를 근절하는 것입니다. 중간 조사 활동 결과 국정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 국정조사단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 정치는 최순실 일당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순실 일당 외에 비선 라인 간의 권력 독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과 갈등의 양상까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문고리 3인방 등 부적절한 국정농단은 최순실의 관여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국정 전반에 만연될 대로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비선의 국정농단과 비리는 주로 인사개입에서 시작하는 패턴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특위에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국정원, 군, 경찰 등 기관의 비정상적 인사개입으로 그림자 비밀 정보를 구축해왔습니다. 이러한 비선 네트워크를 통한 비공식적 정보 유통으로 권력을 유지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현 정부는 국정 전반에서 공적 의사결정 시스템이 완전히 와해되고 무력화됐습니다. 주로 부처가 결정한 결정을 뒤집는다든가 외교안보 중요 결정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즉 NSC 상임위가 무력화되는 등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결정, 대기업 면세점 특혜 등 국정 전반에서 공적 시스템을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진단을 기초로 제기되고 있는 이번에 6대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교안보 분야의 3대 의혹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법정 구속되어 있는 최윤희 전 합참의장의 2013년 10월의 발탁과 2014년의 뇌물수수 비리는 전부 비선 실세와 관계된 권력형 비리입니다. 특히 무기 도입 과정에서 합참의장 가족, 그 부인이라든가 아들까지 전부 무기 도입에 관여하면서 가족이 무기 도입 전체에 비리 일당으로 작용했고, 또 그가 해군 참모총장 시절 무기 도입 작업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인 의장으로 발탁한데 배후에 저희는 보이지 않는 실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기춘 실장이 인사에 개입해서 배후에 비선의 영향력을 실행했습니다. 그랬던 최 의장은 결국 비선들의 비호를 받고 의장직을 수행했습니다만 비리가 들통나서 결국 구속됐습니다. 두 번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특정 방산업체 비리 은폐 축소 의혹입니다. 2013년 감사원과 국세청, 특히 2014년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이 국내 굴지의 방산업체인 A업체에 대한 고강도 내사를 조사하고 돌연 기소를 포기하고 종결해버렸습니다. 당시 합수당 관계자가 이것은 윗선, 즉 청와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언급했다는 사실을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결국 이 업체가 문고리 권력과 직접 연결되어 박근혜 대통령을 동원하고 비리는 감추고 업체에는 특혜를 주는 식으로 방산비리 은폐 축소 조작을 했는데, 이 컨트롤 타워가 바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 박지만 세력으로 지목된 군 인사들이 대거 숙청되고 제거됐습니다.
2014년 정웅윤의 문건 사건 직후에 국내 육사 37기 그룹이 초토화되는 등 37기의 대거 공백이 초래되고 그 틈을 과거 사조직 출신의 군 인사들로 채웠는데 이건 역시도 비선의 입김이 작용한 인사 대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조직 출신들이 37기 박진만 세력을 숙청하고 국정원 군 관계자들과 우병우 간의 비선 라인이 새롭게 형성됨으로써 결국은 국방을 완전히 사유화했습니다. 예, 이상이 외교안보 분야의 3대 의혹으로서 저희 정의당이 확인했고 또 앞으로 추가적인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설명드릴 내용이라는 점을 오늘은 예고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윤소아 의원님께서 언론 분야 3대 의혹과 또 국조활동 계획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아침입니다. 4차례에 걸친 청문회 과정에서 그리고 국정조사를 쭉 준비하고 진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버린 국민들의 우리들의 나라가 아니었다. 그리고 최순실 일당으로 일컬어지지만 대단히 치밀하고 대단히 목적의식적이고 대단히 광범위하게 전방위적으로 국정을 농단한 조직적 세력이 대한민국에 여전히 존재해 있다. 이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를 받은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되어 있는데 출석을 하라는 청와대 상급 행정관마저도 연가 공가를 덜먹이면서 국회 국정조사위원회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 이것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핵심부들의 오만방자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국회에 대한 모독이다. 그러니까 국회 모독죄로 엄정하게 처벌받아야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오늘 그러면 현장을 가겠다. 그래서 청와대를 현장 조사하고 그리고 관련된 의료 게이트 한중간에 있는 차움 김영재 의원을 현장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제 청와대는 그 부분마저 거부하고 대단히 협소한 곳에서 이 부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겨우 반도 지나지 않는 국정조사의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안이하게 생각하거나 소홀하게 바라보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에게 분명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국민을 향한 국회를 향한 오만한 자세를 당장 뜯어고칠 것을 요구하면서 특히 제가 어제 언론 부역자들 시위, 그래서 전 현직 언론인들 언론을 말살하고 탄압하고 길들이고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있는 언론인을 향해서
최소한의 자존감마저 짓밟아버리고 있는 이러한 부역자들, 언론 마피아들에게 대해서 철저한 국정조사를 해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공영방송 KBS와 YTN, MBC, EBS에 대한 인사 개입, 그리고 세계일보, 시사저널 이러신 분들에게 언론 탄압 의혹, 김영환 비망록에 이미 기재된 겁니다. SBS, MBC 방송 개입 의혹,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제대로 살아있을 때 모두에 말씀드린 이러한 정말 썩어 버린 대한민국의 이 모습을 조금이나마 바로 세울 수 있는 걸음이 될 것이다.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국정조사 기간 또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게이트들을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조직적으로 모르쇠 내지는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대처하고 있는 증인들의 모습, 그리고 불출석 행태, 이 부분은 국회에서 행하는 부분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서 끊임없이 질타해 주시고 많은 정보를, 특히 정의당에게 저 혼자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정보와 또 요구들, 이 부분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또 질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정의당에 대한 국정조사의 응원과 격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조사단 향후 활동 계획은 수시로 관련 사실이 확인될 때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보고드리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국정 전반의 비리를 발본사건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합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고 척결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특히 2월까지는 그동안의 활동 경과를 정리한 종합적인 백서를 유형별, 구조별 원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겠다는 약속까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정원, 군, 경찰 등 기관의 비정상적 인사 개입으로 그림자 비밀 정보를 구축해왔습니다. 이러한 비선 네트워크를 통한 비공식적 정보 유통으로 권력을 유지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현 정부는 국정 전반에서 공적 의사결정 시스템이 완전히 와해되고 무력화됐습니다. 주로 부처가 결정한 결정을 뒤집는다든가 외교안보 중요 결정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즉 NSC 상임위가 무력화되는 등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결정, 대기업 면세점 특혜 등 국정 전반에서 공적 시스템을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진단을 기초로 제기되고 있는 이번에 6대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교안보 분야의 3대 의혹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법정 구속되어 있는 최윤희 전 합참의장의 2013년 10월의 발탁과 2014년의 뇌물수수 비리는 전부 비선 실세와 관계된 권력형 비리입니다. 특히 무기도입 과정에서 합참의장 가족, 그 부인이라든가 아들까지 전부 무기도입에 관여하면서 가족이 무기도입 전체에 비리 일당으로 작용했고, 또 그가 해군 참모총장 시절 무기도입 작업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인 의장으로 발탁한 데 배후에 저희는 보이지 않는 실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기춘 실장이 인사에 개입해서 배후에 비선의 영향력을 실행했습니다. 그랬던 최 의장은 결국 비선들의 비호를 받고 의장직을 수행했습니다만 비리가 들통나서 결국 구속됐습니다. 두 번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특정 방산업체 비리 은폐 축소 의혹입니다. 2013년 감사원과 국세청,
특히 2014년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이 국내 굴지의 방산업체인 A업체에 대한 고강도 내사를 조사하고 돌연 기소를 포기하고 종결해버렸습니다. 예, 이른 아침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의 국정조사 단장을 맡고 있는 김종대 의원이고요. 지금 정의당을 대표해서 국조특위에서 지금 맹활약 중이신 윤소화 특위위원님을 또 모시고 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국조특위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만은 정의당이 나름대로 국정조사단을 구성해가지고 자체 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조와 긴밀한 연관관계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국정조사단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1차 보고를 드리고 추후에 국정조사 활동 계획과 또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저와 윤소화 의원님이 각기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정의당의 국정조사단 1차 활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의당 국정조사단은 3대 악을 발본색원하는데 거당적 역량을 결집해왔습니다. 첫째, 공화국을 사유화한 정치 권력을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발본색원해서 그 실체를 규명하고, 두 번째,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한 기득권 동맹을 해체하며, 세 번째, 특권과 반칙 세력의 금수저, 입시비리, 갑질 행태를 근절하는 것입니다. 중간조사 활동 결과 국정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 국정조사단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 정치는 최순실 일당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순실 일당 외에 비선 라인 간의 권력 독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과 갈등의 양상까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문고리 3인방 등 부적절한 국정농단은 최순실의 관여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국정 전반에 만연될 대로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비선의 국정농단과 비리는 주로 인사 개입에서 시작하는 패턴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특위에서 다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당시 합수당 관계자가 이것은 윗선, 즉 청와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언급했다는 사실을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결국 이 업체가 문고리 권력과 직접 연결되어 박근혜 대통령을 동원하고 비리는 감추고 업체에는 특혜를 주는 식으로 방산비리 은폐 축소 조작을 했는데, 이 컨트롤 타워가 바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 박지만 세력으로 지목된 군 인사들이 대거 숙청되고 제거됐습니다. 2014년 정홍윤의 문건 사건 직후에 군내 육사 37기 그룹이 초토화되는 등 37기의 대거 공백이 초래되고, 그 틈을 과거 사조직 출신의 군 인사들로 채웠는데, 이건 역시도 비선의 입김이 작용한 인사 대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조직 출신들이 37기 박지만 세력을 숙청하고 국정원 군 관계자들과 우병우 간의 비선 라인이 새롭게 형성됨으로써 결국은 국방을 완전히 사유화했습니다. 예, 이상이 외교안보 분야의 3대 의혹으로서 저희 정의당이 확인했고, 또 앞으로 추가적인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설명드릴 내용이라는 점을 오늘은 예고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윤소화 의원님께서 언론 분야 3대 의혹과 또 국조 활동 계획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아침입니다. 4차례에 걸친 청문회 과정에서, 그리고 국정조사를 쭉 준비하고 진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버린 국민들의, 우리들의 나라가 아니었다. 그리고 최순실 일당으로 일컬어지지만 대단히 치밀하고 대단히 목적의식적이고 대단히 광범위하게
전방위적으로 국정을 농단한 조직적 세력이 대한민국에 여전히 존재해 있다. 이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를 받은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되어 있는데 출석을 하라는 청와대 상급 행정관마저도 연가 공가를 덜먹이면서 국회 국정조사위원회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 이것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핵심부들의 오만방자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국회에 대한 모독이다. 그러니까 국회 모독죄로 엄정하게 처벌받아야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오늘 아니 그러면 현장을 가겠다. 그래서 청와대를 현장 조사하고 그리고 관련된 의료 게이트 한중간에 있는 차움 김영재 의원을 현장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제 청와대는 그 부분마저 거부하고 대단히 협소한 곳에서 이 부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겨우 반도 지나지 않는 국정조사의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안이하게 생각하거나 소홀하게 바라보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에게 분명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국민을 향한 국회를 향한 오만한 자세를 당장 뜯어고칠 것을 요구하면서 특히 제가 어제 언론 부역자들 시위 그래서 전 현직 언론인들 언론을 말살하고 탄압하고 길들이고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있는 언론인을 향해서 최소한의 자존감마저 짓밟아버리고 있는 이러한 부역자들, 언론 마피아들에게 대해서 철저한 국정조사를 해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공영방송 KBS와 YTN, MBC, EBS에 대한 인사개입 그리고 세계일보, 시사저널 이러신 분들에게 언론 탄압하고 김영환 비망록에 이미 기재된 겁니다. SBS, MBC 방송 개입 의혹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제대로 살아있을 때 모두에 말씀드린 이러한 정말 썩어 버린 대한민국의 이 모습을 조금이나마 바로 세울 수 있는 걸음이 될 것이다.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국정조사 기간 또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